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최근 파이 관련 소식들을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기본 채굴 속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 채굴 속도는 시간당 약 0.00221918이고요. 지난달 대비 약 4.09%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 채굴 속도의 변화를 좀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채굴 속도가 전월 대비 상승했던 사례는 생각보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로 돌아가 보면요, 파이의 기본 채굴 속도가 여러 차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채굴 속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코어팀의 공식 공지를 살펴보면요, 노드 설치의 공유 보상 제거와 같은 몇 가지 구조의 변화가 기본 채굴 속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채굴 속도 상승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 노드 보상의 조정 또는 비활성화 개정으로 인해서 파이 보너스 제거 혹은 채굴 공식의 일부 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이번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CD게임스의 베타 출시 소식을 언급을 해 주었죠. 이번 베타 버전에서는 우선 10개의 게임이 공개가 되었고, 상금이 걸린 토너먼트 시스템도 소개가 되었고요. 또 파이 엘프를 중심으로 한 게임 세계관도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타 테스트 시작 후에 단 일주일 만에 약 160개국에서 8만 1000명의 유저가 참여를 했다, 이 부분도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CD게임스는 상당한 규모의 광고 노출과 이용자 활동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유틸리티 기반의 매력적인 앱을 구축을 할 경우에는 파이 생태계에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CD게임스 꾸준히 플레이를 해보고 있고요. 단순히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 엘프 대륙에서 레벨업을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또 마을을 발전시켜 보면서 여러 가지를 성장시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플레이 해본 소감으로는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 요소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근히 계속 접속하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에는 엘프 대륙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을 완료하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한 스킨과 여러 아이템들을 다른 유저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게임 기능 추가를 넘어서 게임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뿐만이 아니라 아이템의 희소성이나 가치 변화를 지켜보는 새로운 흥미 요소도 생겨난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CD게임스 디스코드에 접속을 해보면요, 개발자들과 유저들 간의 이 활발한 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개발팀의 비전을 엿보자면 앞으로 이 CD게임스, 특히 엘프 대륙 같은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캐니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이 코어팀과 개발팀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캐니님은 국내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팩트 기반의 정보만을 공유해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어팀과 개발자들이 함께 있는 디스코드 대화를 살펴볼 텐데요. AI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채널이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개발자들은 파이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 데스크탑을 다운로드한 뒤에 이 환경에서 파이 앱 스튜디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 외부 AI 사용 옵션을 선택을 해서 외부 AI 도구로 앱을 만든 이후에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파이 시스템과 통합을 하고 최종적으로 퍼블리싱하는 흐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파이 앱 스튜디오와 파이 데스크탑이라는 도구를 전면에 내세워서 외부에서 AI로 빠르게 제작된 코드나 앱을 가져와서 개발자 수준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코어팀에서 새롭게 채널을 개설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와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코어팀 멤버이죠. iHate잼이 파이 챗방에서 여러 파이오니어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나 임시 승인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대화를 보자면요, 이 유저의 질문은 저는 이제 임시 승인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설명은 더 적은 수의 파이오니어가 직접적으로 거절당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검토 때까지 임시 상태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가 한두 번의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임시 승인 상태가 되는 것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에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IH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정 구역, 특정 지역에서 악성 사용자의 수가 증가가 감지가 되면 KYC 검증 프로세스, 라이브니스 테스트, 침입자 차단 등에서 수집된 정보 활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은 해당 지역에 대한 검사를 더 공격적으로 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KYC를 마친 일부 파이오니어들을 임시 KYC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이 메커니즘의 일부일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보안이지만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분들의 경우 앱 내에 개별 안내를 따르게 되면 예로 추가적인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요청을 받고 모두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계정 보안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임시 상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대화를 보게 되면요. 2차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대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코어팀 멤버인 IH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를 보게 되면요. 런치패드 런칭이 언제 메인넷에서 실행이 될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런치패드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가지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테스트넷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IH점은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 정보는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여기 있는 파일 런치패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정확한 날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런치패드에 관한 문제점이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를 보면요. 한 유저는 다음 주요 업데이트는 언제 있을까요? 6월 28일에 뭔가가 출시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항상 파이데이와 파이2데이에는 항상 무언가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 이번 다가오는 6월 28일 파이2데이에도 무언가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구매자 보호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모두가 각 앱에 대한 자체적인 구매자 보호 기능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파이가 휴대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암호화폐 접근성을 높였다라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의 동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로 인해서 종종 암호화폐 소유와 함께 수반되어야 될 지식의 격차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의 비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유형의 지갑들, 휴대폰 보안 유지,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앱을 사용하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피싱 사기를 인식하고 피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블로그나 앱 메인 화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읽지 않고 있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수동적으로 그저 보호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는 에스코르 시스템이 마련된 생태계 마켓플레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이미 훌륭한 시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마켓플레이스 앱들이 가졌으면 하는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로는 파이 네트워크는 그 위에서 인프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관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스토어 인프라 위에서 구축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코어 팀도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있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향후 개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박한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 지폐의 일련 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길가에서 현금 시장에서 미심쩍은 물건을 구매하다가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현금이든 지갑을 통째로 도난당했다면 저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단순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상황에 대한 제 이해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보장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마켓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현재 만드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1,000달러 부근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뒤에 약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이 전체 시가총액 차트를 보더라도 역시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외 주식시장이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금들이 이 크립토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크립토 홀더들의 포모와 상대적인 박탈감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레버리지 거래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2월이나 4월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구간과 이 청산 물량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번 6월의 하락에 이 가격 변동 대비 이 롱과 숏의 청산 물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이 주식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이 더 이상 파이코인이나 여러 크립토 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했을 가능성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는 파이나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최저인 시기가 아닐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현재 청산 맵을 보면요, 상승을 예상하는 롱 포지션보다는 당연히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숏 포지션에 많이 베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0.134달러 부근에는 고배율 숏 청산 라인도 눈에 띄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이 물량을 또 청산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파이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전환될지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파이코인을 포함해서 크립토 시장 전반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자산들은 다 상승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소외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가 되겠죠. 물론 이미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큰 수익을 버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없는 투자자들 또는 크립토 홀더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이 어려운 구간을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주식의 고점과 크립토의 저점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위험한 투자를 강행하기보다는 크립토 생태계 안에서 앱을 경험을 해본다라거나 예를 들어 CD게임스와 같은 프로젝트를 좀 즐기면서 이 약세장 사이클을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구간이겠지만 마인드를 잘 다져가면서 이 구간을 함께 버텨나가자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